여러분 혹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볼 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부터 이상하게도 피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을 바꾼 것도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만든 제 세안 습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령에 따른 피부 변화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해온 피부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피부를 진료하며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단순히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의 자극에도 금세 복구되던 피부가 어느 시점부터는 같은 생활 습관에도 더 쉽게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중장년층의 피부를 어떻게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금은 지역 사회복지관과 평생학습관 등을 다니며 중년 이후의 피부를 위한 생활 속 관리법과 자연 회복 루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절대 돈을 얼마나 쓰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무심코 하는 세안 습관이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다는 걸 저는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의대 동기회에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은하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무슨 관리 받았어? 하고 묻더군요. 제가 그저 웃으며 그냥 예전처럼 세안했을 뿐이야 했더니 다들 믿지 못한 눈치였죠.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 예전엔 화장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자꾸 처지고 칙칙해 보여.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비싼 크림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그건 매일 아침 세수를 어떻게 하느냐야. 친구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세안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피부가 다시 촉촉해지고 주름이 완화됐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쓰고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렸던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세안 3단계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은퇴를 결심한 뒤 우연히 발견한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럴 리가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만약 벌써 궁금해지셨다면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평생 쌓은 진짜 피부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무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다음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친구들에게도 몰래 알려준 첫 번째 세안 비밀을 시작해 볼까요?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세안이 중요하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너는 평소에 어떻게 세안해? 그랬더니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난 아침 저녁으로 거품 팍팍 내서 세수하지. 나는 클렌징 오일로 한 번, 폼 클렌징으로 한 번. 피부는 깨끗해야 속이 시원하잖아. 각질 제거도 중요해. 일주일에 2번은 스크럽 써야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씻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이유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얇은 천연 보호막 위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막은 피부를 세균으로부터 지켜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산성막이에요. 그런데 강한 세정력의 세안제나 이중세안을 매일 하면 이 보호막이 서서히 벗겨집니다. 이건 마치 매일 아침 잘 가꿔놓은 정원의 흙을 삽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흙이 메말라 버리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첫째,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세수 후 얼굴이 당기고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메마른 느낌이 듭니다. 둘째, 피부 위에 좋은 균들까지 사라집니다. 피부에는 나쁜 균과 싸우는 유익균이 있는데 이것까지 씻겨나가면 바람이나 먼지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 붉게 달아오르고 좁쌀 같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셋째, 피부가 약해지면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탱탱했던 복숭아가 건조해져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지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깨끗이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씻느냐에 있습니다.
세안을 마치 운동처럼 힘주어 문지르는 건 피부에게는 매일 상처를 내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수 후 얼굴이 뽀득뽀득하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라 피부가 SOS를 보내는 신호야. 피부가 건강하려면 비누 향기보다 촉촉한 막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막이야말로 피부를 지켜주는 가장 값진 로션이니까요. 이제부터는 깨끗하게보다 부드럽게를 기억하세요. 제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피부 보호막을 회복시키는 세안 비법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던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떤 크림 쓰세요? 진료가 끝나면 꼭 한두 분은 이렇게 물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분들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매일의 세안 습관 하나가 피부의 나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사실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피부는 좋은 걸 바르는 것보다 나쁜 걸 덜 벗겨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피부는 과한 세정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환자분들을 꾸준히 관찰했는데요. 시술과 고가 화장품을 사용하던 분들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한 분들이 오히려 피부결이 맑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병원 시술을 중단한 뒤에도 피부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분들도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의 80%는 생활 습관이 만든다. 세안을 하루 2번만 한다고 계산해도 한 달이면 60번, 1년에 720번입니다. 이렇게 자주 하는 행동이야말로 피부를 늙게도 젊게도 만드는 가장 큰 힘이죠. 그래서 저는 병원을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의학 논문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 안에서 피부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피부를 살리는 건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손주를 키우며 살던 80대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매끈했고 눈가엔 잔주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 안 해요. 그냥 매일 아침 꿀 한 스푼으로 세수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꿀로 세수를 한다니 듣기만 해도 끈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피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꿀의 성분을 분석하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병원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항산화 크림보다 꿀 한 스푼의 효과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꿀은 인공 방부제나 합성 향료가 없기 때문에 피부의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추고 손상된 보호막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했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자정작용이었습니다. 꿀은 세균을 억제하면서도 피부의 유익균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세정력은 충분하지만 자극은 거의 없죠. 그야말로 피부를 위한 부드러운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직접 꿀세안을 실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뒤 꿀을 아주 얇게 펴 바르고 3분 정도 두었습니다. 그 후 부드럽게 헹궈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주에는 세수 후 당김이 사라졌고 둘째 주에는 얼굴이 하루 종일 촉촉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거울 속 제 얼굴에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피부가 숨쉬는 시간이다. 그 뒤로 저는 환자들에게도 꿀세안을 권했습니다. 피부가 메마르거나 잔주름이 늘어 고민이던 분들,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없던 분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세수만 바꿨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피부는 거창한 관리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온도에 반응한다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께도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뜨거운 물도 필요 없고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 그리고 주방 속 꿀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꿀 세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과 3주 만에 나타나는 피부 변화의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꿀 세안을 해볼까요? 아마 그 끈적한 꿀을 얼굴에 바르라고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먼저 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녹여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약간 따뜻한 미온수, 손을 넣었을 때 편안하다 느껴지는 온도가 딱 좋습니다. 1. 피부를 깨우는 첫 단계.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셔주세요. 이때 문지르지 말고 물을 떠서 여러 번 가볍게 끼얹듯이 적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2. 꿀을 도포하는 단계. 손바닥에 꿀을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양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오해입니다. 꿀은 아주 얇게 발라야 피부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양치하는 동안 약 3분만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3분 동안 꿀이 피부에 천천히 스며들며 수분을 머금고 손상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3. 세안의 마무리 단계. 이제 다시 미온수로 꿀을 헹궈냅니다. 비누나 폼 클렌저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물만 떠서 얼굴에 10번 정도 끼얹어 주세요. 손바닥으로 문지르지 않고 물방울이 피부를 부드럽게 흘러내리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주세요. 비비거나 문지르면 꿀이 만들어준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이 단계까지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지금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변화의 순간을 이야기할게요. 1주차. 세수를 마친 뒤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건조했던 볼과 입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2주차. 거울 속 피부가 매끄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밤사이 얼굴이 번들거리지 않고 아침에도 촉촉한 윤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주차. 피부결이 고르고 화장이 훨씬 잘 먹습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만져보면 매끄럽고 탄력이 느껴지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피부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세안법 하나만으로 얼굴의 윤기와 탄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파는 고가의 제품보다 주방 속 꿀 1스푼이 더 큰 변화를 만든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부를 근본적으로 젊게 유지하려면 세안을 넘어 하루의 마무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해온 저녁 세안 루틴과 피부를 되살리는 오일 관리 비법, 그 두 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거울 앞에 서면 피부도 하루의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아침에 맑던 얼굴이 저녁이 되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살짝 처지는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깨끗이 닦아야 피로가 풀린다며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저를 연달아 사용하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피부의 밤 재생 시간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걸 아시나요? 피부는 밤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먼지와 자외선, 화장품 잔여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수분을 다시 채워 넣는 과정이죠. 이때 필요한 건 강한 세정제가 아니라 피부를 쉬게 하는 오일 한 방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밤의 비밀은 바로 코코넛 오일 세안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생명의 나무라 불릴 만큼 약재처럼 사용되어 온 천연 보습제입니다. 그 안에는 모유에도 들어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해 피부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지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 피부의 산화와 노화를 늦추며 손상된 피부 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건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2. 코코넛 오일 1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손의 온기로 3초 정도 비비면 단단하던 오일이 금세 맑은 액체로 변합니다. 3. 얼굴을 마사지하듯 문질러 줍니다. 볼, 코, 턱 순서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화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힘을 주지 말고
피부와 대화하듯 부드럽게 손끝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이때도 비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남은 오일은 밤새 천연 보호막이 되어 수분을 지켜줍니다. 이 간단한 오일 세안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거칠던 피부결이 정돈되고 세수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마치 피부가 숨을 쉰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의 진가는 단지 세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온몸을 되살리는 보습 루틴이기도 합니다. 1. 눈가 주름 관리. 자기 전 약지 손가락에 오일을 한 방울 묻혀 눈가를 톡톡 두드려 주세요. 비싼 아이크림보다 훨씬 순하고 깊이 스며듭니다. 2. 목선 리프팅. 목은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부위입니다. 오일을 쇄골 아래에서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며 살살 마사지해 보세요. 꾸준히 하면 탄력선이 달라집니다. 3. 팔자주름 완화.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손끝으로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3분간 매일 반복하면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주름이 옅어집니다. 4. 바디 보습 케어. 샤워 후 물씨가 살짝 남아 있을 때 팔, 다리, 발 뒤꿈치에 얇게 펴 발라보세요. 피부가 놀랄 만큼 부드럽고 빛이 도는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일이 남아 끈적일까 걱정되신다면 알로에 젤과 섞어 쓰면 산뜻하게 흡수됩니다. 여행 갈 때는 작은 병에 담아 로션 대신 휴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며 밤마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내 피부야, 이제 푹 쉬자. 피부 관리란 결국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코넛 오일 세안은 그 위로의 첫 걸음이죠. 그렇게 피부가 휴식을 배운 뒤에는 이제 균형을 회복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끝에 무너진 피부의 pH를 되살리고 자연스러운 산성막을 회복시켜주는 마지막 세안 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식초로 세수하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처음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식초는 오히려 지친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게 돕는 가장 순한 천연 세정제입니다. 우리 피부는 본래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 산성막이 외부 세균을 막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 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안제는 알칼리성이라 세안 후 피부의 산도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세수를 하고 난 뒤 피부가 당기고 붉어지고 예민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균형을 되살리는 방법이 식초 세안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저산이 들어있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피부 표면의 pH를 다시 약산성으로 되돌려 줍니다. 피부과의 각질 시술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맑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어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세안 후 미온수를 세숫대야에 담고 사과 식초 1스푼만 넣어주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식초의 산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딱 1스푼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그 다음 식초물로 얼굴을 10초에서 30초 정도 살짝 끼얹듯이 세안해 줍니다. 수건으로는 절대 문지르지 말고 그저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내세요. 이렇게 간단한 과정이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주차. 세수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당김 대신 편안한 촉촉함이 돌아오죠. 2주차. 피부결이 정돈되고 매끄러워집니다. 화장 전 베이스가 훨씬 부드럽게 발리며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3주차. 피부에서 자연스러운 윤광이 돌기 시작합니다. 기미나 잡티가 옅어 보이고 피부가 스스로 빛을 반사하는 듯한 맑은 톤으로 변합니다. 식초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피부 본연의 결을 정돈해 빛이 고르게 반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하얀빛이 아닌 은은하고 건강한 자연광이 얼굴에 감돕니다. 이 세안법을 꾸준히 이어가면 비싼 미백 크림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피부톤이 유지됩니다. 아침에 꿀세안이 수분을 채운다면 저녁에 식초 세안은 균형을 맞추는 마지막 터치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이 완성됩니다. 피부는 이제 비로소 깨끗함이 아니라 건강한 휴식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피부를 되살리는 비법을 실천하고 계신다면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4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이 습관을 반복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죠. 1. 뜨거운 물 세안.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면 모공이 열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뜨거운 물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유분층을 녹여내 버립니다. 그 결과 세수 후 피부가 당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하고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모세혈관이 확장돼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안의 기본은 언제나 미온수입니다. 이 세안제 과다 사용. 집에만 있었는데도 아침마다 세안제를 사용하시나요? 그건 오히려 피부의 방어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외출하지 않은 날엔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충분합니다. 피부는 필요 이상으로 닦아낼수록 자기 보호막을 잃고 예민해집니다. 세안제는 꼭 필요한 순간 저녁에 노폐물 제거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3. 과도한 각질 제거. 피부가 뽀득뽀득해야 깨끗하다는 건 오해입니다. 스크럽 제품이나 필링젤을 자주 쓰면 피부 표면이 점점 얇아지고 탄력 섬유가 손상되어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각질은 단순히 제거 대상이 아니라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방패입니다. 자극적인 스크럽 대신 앞서 배운 식초 세안처럼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돈해 주세요. 4. 기미 부위를 문지르기. 기미를 옅게 하겠다고 손으로 문지르거나 미백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찰이 오히려 피부 속 멜라닌을 자극해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기미는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균형을 회복해야 완화됩니다. 따라서 꿀세안과 식초세안을 병행하며 피부의 결을 천천히 정돈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4가지 습관만 고쳐도 피부 나이는 최소 5년 이상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그만큼 작게 바꿔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꿀세안으로 수분을 채우고 저녁에 코코넛 오일과 식초 세안으로 균형을 되찾되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습관만큼은 꼭 피해주세요. 피부 관리의 진짜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바르면 좋을까? 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보다 먹고 자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흙이 메말라 있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듯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동안 피부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보약도 있지만 먹는 보약은 평생을 바꿔요. 그렇다면 피부가 좋아지는 음식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피부의 재료를 채워주는 단백질. 예를 들어 닭고기 대신 저는 들깨 두유 스프를 추천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 피부 속 세포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피부의 수분을 잠그는 좋은 지방. 매일 아침 한 숟갈의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안쪽에서 막아줍니다. 실제로 저도 10년째 아침마다 아마씨유를 한 스푼 마시고 있는데 겨울에도 얼굴이 잘 당기지 않아요. 셋째, 피부를 맑게 하는 항산화 식품.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는 피부 속의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춰줍니다. 하루 한 컵의 과일 주스가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피부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죠.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 오래된 말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결국 피부 관리란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꿀세안, 저녁에 코코넛 오일과 식초 세안, 그리고 속을 채워주는 한 끼와 깊은 잠.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루의 피부를 완성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터치가 여러분의 피부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피부 관리법과 건강한 식습관 루틴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이 피부를 바꿉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